화면 속에서는 수백억 달러가 초 단위로 오가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마치 전쟁터의 병사들처럼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한다. 그런데 이 모든 소란 속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다. 그는 바로 워렌 버핏이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 버핏의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투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진리 중 하나다. 오늘 우리는 닥치고 기다려라라는 세 마디, 격언 속에 숨겨진 투자의 철학과 그 놀라운 힘을 파헤쳐 보려 한다. 하지만 과연 이 간단한 조언이 모든 상황에서 통할까? 1929년 대공황에서 2008년 금융위기까지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49년 한 남자가 월스트리트에 혁명을 일으켰다. 벤저민 그레이엄. 그는 투자를 감정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인물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소문과 추측에 의존할 때 그레이엄은 차가운 숫자와 데이터만을 믿었다.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얻는 행위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행위는 투기다. 그레이엄의 이 정의는 오늘날까지도 모든 투자자들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강의실에는 한 명의 특별한 학생이 있었다. 네브래스카에서 온 평범한 청년 워렌 버핏이었다. 버핏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그레이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투자가 아니라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주식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사업의 일부라는 것을요. 버핏이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 것은 1965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했다.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라. 그리고 그 사업이 내재 가치보다 싸게 거래될 때 사라. 그 다음에는 기다려라. 하지만 기다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몇 년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언론들은 버핏의 시대는 끝났다고 조롱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로 불리는 주식 대폭락이 일어났다. 시장이 공포에 빠진 그 순간 버핏은 기회를 보았다. 1988년부터 그는 코카콜라 주식을 대량 매수하기 시작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코카콜라는 이미 성숙한 기업이었고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버핏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목이 마를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브랜드, 이보다 강력한 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예측은 적중했다. 37년이 지난 지금 그 투자는 버크셔 해서웨이에게 3,500%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건강 트렌드 변화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고 있다. 같은 시기 보스턴에서는 또 다른 전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피터 린치,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의 매니저였던 그는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매장과 레스토랑을 돌아다녔다. 가장 좋은 투자 아이디어는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메인 스트리트에서 나옵니다. 린치는 자신의 두 딸이 좋아하는 상점들을 관찰했다. 더 리미티드, 토이저러스, 던킨 도너츠. 이 모든 회사들이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수십 배의 수익을 올려주었다. 하지만 린치 역시 기다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조언을 실행하기가 어려울까? 답은 우리 자신 안에 있다. 인간의 뇌가 만드는 가장 큰 적, 군중심리 때문이다. 2000년 3월 세상은 광기에 빠져 있었다. 닷컴 버블의 정점에서 사람들은 캄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무엇이든 사들였다. 애완동물 용품을 파는 패츠, 캄이 붙었다 하면 주가는 하루에 50%씩 오르기도 했다. 당시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친구가 하루에 집 한 채 값을 벌었어요. 나만 바보가 된 기분이었죠. 바로 이것이다.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본능 중 하나인 군중심리.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를 수만 년 전 사바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한 생존 본능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뛰어간다면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이 본능은 독이 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손실을 이익보다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이 때문에 논리적 판단이 아닌 감정적 반응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나스닥은 고점 대비 78% 폭락했다. 하루아침에 수조 달러의 부가 사라졌다. 그때 사람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투자한 것이 아니라 도박을 했다는 것을. 그러나 이 와중에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비판받았습니다. 심지어 디지털 시대에 뒤처진 늙은이라는 말까지 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버핏의 이 말은 예언이 되었다. 닷컴 버블이 꺼진 후 5년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다. 현대 뇌과학은 이런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급격한 주가 변동을 마주했을 때 우리 뇌의 편도체는 위험 신호를 보낸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저하된다. 즉, 시장이 가장 불안할 때 우리의 뇌는 가장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런 순간들이 훗날 가장 큰 기회였다는 것을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준다. 역사가 증명한 기다림의 보상. 1929년 10월 24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폭락이 일어났다. 다우존스 지수는 단 몇 주 만에 90% 가까이 폭락했다. 당시 신문들은 자본주의의 종말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때 주식을 사서 끝까지 보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1929년 최고점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연평균 6%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 배당금을 채투자했다면 연평균 9% 이상이다. 1달러는 약 5,000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다. S&P 500은 57% 폭락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몰렸다. 하지만 그때 용기를 내어 주식을 매수했다면 2009년 3월 첫 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현재까지 연평균 15% 이상의 수익률을 얻었다. 1만 달러는 14만 달러가 되었다. 이런 사례들은 우연이 아니다. 경제학자들이 20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연평균 7에서 10%의 수익률을 제공해왔다. 중간에 몇 번의 급락이 있었지만 결국 항상 회복했다. 그리고 여기에 복리의 마법이 더해진다.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불렀던 복리 효과. 연 10%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하면 원금은 17배로 불어난다. 40년이면 45배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닥치고 기다려라 라는 격언에도 어두운 이면이 있다. 잘못된 대상을 기다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기다림이 독이 되는 순간들. 1990년대 초 코닥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중 하나였다. 코닥 모멘트라는 말이 일상어가 될 정도로 사진과 동의어였다. 시가총액은 310억 달러에 달했고 전 세계 14만 5천 명의 직원이 일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코닥이 1975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한 회사라는 사실이다. 1975년 코닥의 엔지니어 스티브 세스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다. 무게 3.8kg의 이 거대한 기계는 역사를 바꿀 발명품이었다. 하지만 당시 코닥 경영진은 이 혁신적인 기술을 외면했다.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왜 우리가 필름 사업을 파괴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그러나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2000년대 들어 디지털 카메라가 급속히 보급되었고 2007년 아이폰의 등장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누구나 주머니에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 2012년 1월 19일 코닥은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130년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1990년대 코닥 주식을 매수해서 닥치고 기다린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99% 이상을 잃었다. 코닥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의 경우는 더욱 충격적이다. 1989년 12월 29일 니케이 225 지수는 38,957포인트로 사상 최고점을 기록했다. 당시 일본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다. 도쿄의 땅값만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그 후 30년이 넘도록 니케이는 그 최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1989년 최고점에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기다린 투자자는 여전히 손실 상태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비슷하다? 2010년 이후 13년 넘게 2, 3, 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 주식은 4배 이상 올랐는데 말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평균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15% 내외인 반면 한국 기업들은 8%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성 자체가 다른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배당률은 2% 내외로 미국의 3에서 4%보다 현저히 낮다. 기업이 번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기보다는 사내에 쌓아두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닥치고 기다려라가 통하려면 기다릴 가치가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명한 기다림의 기술. 2020년 3월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다. 코로나19라는 미지의 바이러스 앞에서 모든 것이 멈춰섰다. 단 한 달 만에 S&P 500은 34% 폭락했다. 그때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 매도에 나섰다. 이번에는 정말 끝인 것 같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하지만 시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다. 불과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점을 경신했고 그 후로도 꾸준히 상승했다. 2020년 3월 저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100%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는다. 닥치고 기다려라는 단순한 무기력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워렌 버핏의 최근 행보를 보자. 그는 2016년부터 애플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평생 기술주를 피해왔던 그가 말이다. 애플은 기술 회사가 아니라 소비재 회사입니다. 아이폰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어요. 현재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그 투자로 버핏은 지금까지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것이 진정한 닥치고 기다려라의 정수다. 맹목적인 고집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 김모 씨의 말을 들어보자. 2008년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를 40만 원에 샀어요. 그때 주변에서 모두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망할 회사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주가가 7만 원 되니까 손실이지만 그동안 받은 배당금을 합치면 수익이에요. 무엇보다 이 회사가 앞으로도 존재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 첫째,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기업들이다. 네트워크 효과나 브랜드 파워, 독점적 지위 등으로 경쟁 우위가 더욱 견고해지는 회사들 말이다. 둘째,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의 치스펀드다. 개별 기업은 몰락할 수 있지만 건전한 시장 전체가 몰락할 확률은 매우 낮다. 셋째,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의 자산이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투자 논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다. 아무리 확신하는 종목이라도 모든 돈을 걸어서는 안 된다. 코닥처럼 예상치 못한 변화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를 넘어선 인생의 교훈. 가장 좋은 나무를 심을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중국의 옛 속담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20대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20대부터 매월 100만원씩 투자하는 경우와 40대부터 시작하는 경우의 차이. 매월 100만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25세부터 시작해서 65세까지 40년간 투자하면 총 투자원금은 4억 8천만 원이다. 연 7% 수익률을 가정하면 최종 금액은 약 26억 원이 된다. 하지만 45세부터 시작한다면 20년간 총 2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최종 금액은 약 5억 원이다. 투자원금은 절반이지만 최종 금액은 5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것이 시간의 힘이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SNS에서는 매 순간 새로운 이슈가 터진다. 사람들은 점점 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변화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 깊은 인간관계를 쌓는 것, 전문성을 기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초반에 빨리 뛰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죽은 후 10년 뒤에 버크셔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10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93세의 노인이 100년 후를 이야기한다. 이것이 진정한 장기 투자의 관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일까? 기다림 속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부의 의미.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매일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치의 총합이 바로 주식시장에 반영된다. 지난 100년간 인류의 총생산 GDP는 실질적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대공황, 오일 쇼크, 금융위기 등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인류는 계속해서 전진했다. 이것이 바로 장기 투자자들이 믿는 근본적인 신념이다. 인간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은 결국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제레미 시겔 교수는 20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식은 가장 안전한 장기 투자처입니다. 채권보다도 금보다도 안전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충분히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802년에 1달러씩을 주식, 채권, 현금에 투자했다면 2021년에는 각각 170만 달러, 1506달러, 97달러, 5센트가 되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구매력 기준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다. 이 수익률을 얻으려면 220년간 단 한 번도 팔지 않고 보유해야 했다는 것이다. 중간에 겁이 나서 팔았다면 이런 수익은 불가능했다. 현대 투자자들은 어떨까? 실시간으로 주가를 확인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행동이 오히려 수익률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한 그룹은 실시간으로 주가를 볼 수 있게 하고 다른 그룹은 한 달에 한 번만 볼 수 있게 했다. 1년 후 결과는 놀라웠다. 한 달에 한 번만 본 그룹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실시간으로 주가를 본 그룹은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자주 매매했고 그 과정에서 수익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워렌 버핏은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을 책을 읽는데 보낸다고 한다. 주로 기업의 연차 보고서와 산업 관련 자료들이다. 하지만 그는 실시간 주가는 거의 보지 않는다. 주식을 산 다음날 시장이 3년간 문을 닫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사업을 샀지 주가를 산 게 아니거든요. 이 말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진정한 투자자는 주가의 등락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존버의 달인이다. 아파트 가격이 잠깐 떨어져도 팔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며 추가로 사들이기도 한다. 그런데 유독 주식에 대해서는 다르다.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하고 조금만 오르면 성급하게 팔아버린다. 실제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1년도 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 5년 이상과 비교해 현저히 짧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한국은 지난 60년간 압축 성장을 경험했다. 1960년대만 해도 1인당 GDP가 10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빨리빨리 문화가 형성되었다. 모든 것을 빠르게 해결하려는 성향이 투자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투자 교육의 부재다. 미국은 고등학교 때부터 개인 재정 관리와 투자에 대한 기초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교육이 거의 없다. 개인 투자자 박모 씨의 말을 들어보자.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오르는 종목을 사서 더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5년간 그렇게 하다가 깨달았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구나. 하지만 최근 들어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2020년 이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했다.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0에서 30대 젊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투자 공부를 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워렌 버핏의 투자서를 읽고 기업 분석을 배우고 장기 투자의 원칙을 익히려고 노력한다. 이런 변화가 지속된다면 한국도 미국처럼 건전한 투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진정한 장기 투자는 한 세대를 넘어선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록펠러 가문을 보자. 존 디 록펠러가 19세기에 쌓은 부는 6대째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 철학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함께 전수했다. 현재 록펠러 가문은 자선사업, 환경보호, 예술 후원 등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의미다. 워렌 버핏은 자신의 재산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부유하다.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투자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그 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불평등 심화, 인류가 직면한 과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올바른 투자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업과 기술의 자본을 공급할 수 있다. 최근 ESG 환경사회 지배 구조 투자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수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런 투자들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류의 미래와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는 삶의 태도다. 닥치고 기다려라. 이 간단한 격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투자 기법만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다. 급하게 결과를 원하지 말고 과정을 즐겨라.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가라. 단기적 손실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 목표를 잃지 마라. 캘리포니아의 세커이아 나무들은 2000년 넘게 살아왔다. 그들은 수많은 가뭄과 화재, 폭풍을 견뎌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랐다. 그 결과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다. 우리의 투자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리와 인내심이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복리는 시간이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시간을 견뎌내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 밤하늘의 별빛은 수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다. 그 긴 시간을 여행해서 지금 우리 눈에 도달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 하는 투자도 마찬가지다. 그 결실을 보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는 별빛처럼 아름다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워렌 버핏은 올해 93세가 되었다. 70년 넘게 투자를 해온 그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다. 선생님의 투자 비결이 뭡니까? 버핏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 그리고 시장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24시간 주식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수천억 달러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진정한 승자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당신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다. 좋은 기업을 찾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마라. 복리의 마법을 믿어라. 투자는 낚시와 같다.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큰 고기를 잡는다. 급한 마음에 자리를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 오늘도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뉴스에서는 온갖 전망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자는 알고 있다.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은 가장 단순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닥치고 기다려라.